딸 조민 씨가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육 문제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가 좀 더 뒤로 갈수록 이게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과 맞물리면서 약간 이 교육 문제보다는 그쪽으로 더 관심이 쏠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부분은 그 딸의 입시와 관련한 의혹이었다는 것은 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린이다라고 박용진 의원이 이 조국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이런 말을 썼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국민적 공분의 트리거가 되었던 것이 정유라 씨의 입시 부정이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다른 수많은 사회 부정의 중에서 유독 교육 문제, 교육에서의 어떤 특혜나 불공정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분노를 하게 되는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했는데 무엇이 좌절된 것인지, 또 이 분노의 방향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다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정의와 공정은 기본적인, 보편적인 가치인데 왜 하필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되는 게 교육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상급 학교 가면 명문대 졸업장 따고 그러면 향후 취업과 승진의 기회의 폭이 넓어지는 게 당연하고, 그 과정이 어떤 반칙이나 이런 거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사회적 지위나 일자리의 질 같은 어떤 권한과 또 자원 배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차등 분배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입시이고 교육이기도 합니다. 명문대 졸업장이 어떤 사람을 성실하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수표가 되고, 그에 따라 어느 특권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쟁취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육이, 우리 입시제도가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 능력주의 시스템의 핵심에 교육이 있고 입시제도가 있다. 따라서 이제 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다면, 이 입시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다면, 이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 능력주의 시스템도 정당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 이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린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경쟁의 결과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또 기회가 달라지는 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기도 합니다. 초기에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가장 먼저 촛불이 타올랐었는데요. 서초동과 광화문 있기 전에 당시에 이제 굉장히 언론이 주목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언론이 주목을 하면서 이 고려대와 서울대의 촛불을 청년의 목소리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방대라든지 전문대라든지 비명문대에서 촛불 집회를 했으면 그 목소리는 청년의 목소리라고, 어떤 청년 보편의 목소리라고 여겨지지 못했겠죠. 이 고려대 서울대 주최단위는 그들의 촛불이 정치적이지 않은 시위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단지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조민 씨가 정당하게 입학했는지 진상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입학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뿐이다 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증을 검사를 하고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고요. 이분들의 분노는 물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납작하게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만큼 노력해서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누구는 그 정도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떤 반칙으로 입학했다. 그런 반칙으로 입학해서 나와 같은 어떤 이 명문대라는 이 자원을 가지게 됐다라는 이 불공정성에 대해서 분노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스카이는 높은 허들을 통과해야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이 될 수 있죠. 누군가 그런 허들을 통과하지 않고서 입학했다면 학교의 어떤 가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에서는 이제 안암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가 있는데 세종 캠퍼스 학생이 집회를 참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또 뭐 세종캠 학생의 집회는 불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두 학교에서 뭐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서울대에서도 대자보가 붙었는데 지금 우리가 드는 촛불이 다수 청년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학벌 타이틀을 쥐어준 현 사회제도를 보다 철저히 수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촛불이냐 이런 대자보가 붙기도 했지만 이거는 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 고려대와 서울대 촛불 이후에 청년전태일이라는 단체에서 행사를 주최를 했는데 이날 그 2016년에 돌아가셨던 소위 구의역 김군의 동료가 이 조국 사태에 관해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입시 제도가 공정한가, 고등학생의 논문 제1저자 등재는 가능한가와 같은 논란은 모두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이야기다. 대학을 일찌감치 포기한 채 19살 때부터 노동을 해야 했던 저희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 다수 청년들, 흑수저 청년들이 입장에서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을지 언어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서울대나 고려대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의 주변 사람 중에서도 조국 딸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고 어쨌든 그 조국의 딸이 누렸던 특혜와 기득권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나만큼 노력하지 않고 나와 같은 어떤 명문대라는 걸 얻었어. 그러니까 불공정해라고 쉽게 이렇게 언어화될 수 있는 분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 이런 구의역 김군의 동료 같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저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어떤 언어로 분노해야 될지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20대 80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이 문제가 20대 80의 문제고 이런 사실 수시 정시 입시제도 요 논의가 사실 20%만의 논의 20%한테만 중요한 논의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었죠. 저희가 오늘 이 토론회를 연 거는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특히 이런 맥락을 좀 제거한 공정성에 대한 요구, 또 그게 대표적으로 정시 확대 요구로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모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 조국 사태로 인한 지지율 급락의 대응책이 바로 정시 확대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이 정시라는 게 하루의 시험으로 어떤 사람의 수학 능력 전반을 평가한다는 것이 불합리성이 있고 또 전국의 학생들을 줄 세우게 한다는 반교육성이 있고 또 부모 소득이 높고 수도권일수록 정시 입학률이 높다는 계층과 지역 편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정시가 더 공정하다라는 여론의 승리를 한 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은 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뭘 맞췄고 뭘 틀렸는지 알 수 있으니까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출발선이 다른 건 뭐 당연하다. 우리 사회 당연히 출발선 다른데 그래도 수능은 저 앞쪽에서 출발하더라도 스스로 어느 정도는 뛰어야 결승선에 도달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뭐 특권을 많이 누려도 그래도 수능으로 가면은 조금은 공부해야 되지 않냐. 이제 학종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맥락을 보지 않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채점 기준으로 평가해서 자원과 기회를 차등 분배하고 그 과정에서 반칙은 철저히 대처하자. 이런 공정성 담론이 주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좀 징후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어쨌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결국에 입시 공정성이 영린이 되는 이유가 대입 결과에 따라 미래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고통스럽고 또 명문대라는 자원이 희소한 이 현실 때문에 이렇게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살인적인 경쟁으로 치닫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정부가 정시라는 거를 던졌을 때, 정시 확대라는 걸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교육운동의 반응이 이제 정시 확대 반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전형에 대한 논란으로 이 프레임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게 교육운동 단체들만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그 프레임으로 자꾸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좀 의식적으로 우리는 전형에 대해서 어떤 전형이 더 공정하고 뭐 더 바람직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입시 경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다. 대학 평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학 무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되고 저는 이제 여기엔 다들 동의하시니까 여기 모였겠지만 이 국면에서 어쨌든 이 좀 진보 세력 내지는 교육운동 단위들의 입장이 자꾸 정시 확대 반대로만 좀 비춰지게 되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교과 그 학생부 교과 전형 요것에 대한 확대 말씀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어떤 입장을 반드시 내야 된다면 그런 입장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교과 전형을 확대하자라는 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게 전형 문제, 어떤 전형이 더 공정하거나 바람직하냐의 문제로 또다시 매몰될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대학 통합 네트워크 공약을 거의 걷어차다시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대학 평준화와 입시 폐지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어떤 세력이 지금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국 사태의 이 국면은 그런 이야기를 던지기에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 공정성에 대한 대안적인 담론은 어떻게 만들까가 화두일 텐데요. 이 공정이라는 말을 완전히 폐기를 하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평등한 공정 그리고 이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실패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공정 약자를 밀어내는 차갑고 냉정한 공정이 아니라 소수자를 품는 따뜻한 공정 이런 좀 말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내용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인간의 가치는 점수화할 수 없고 청소년에게 인간다운 삶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학을 가고 싶으면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가지 않아도 잘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2010년 이전에 대학 평준화 운동이 한창 진행되다가 요즘은 사실 이렇게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진 않고 있는데 이게 제 주변 청년들 이제 저랑 비슷한 또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진보적인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더라도 언제적 국공립대 대학 네트워크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진보 세력들이 내지는 사실 문재인 정부까지 이거 공약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지키고 실현되지 않으니까 약간 이게 낡은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이게 한국에서 가능하겠어? 라는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거죠.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대학 통합 네트워크 만들어야 되고 대학 평준화 해야 되니까 이 운동을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어떤 지금의 젊은 세대들한테 매력적인 어떤 운동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저도 같이 하겠지만, 이제 각
단체 안에서도 좀 이 의제를 정말 대중화하고 실현시킬 도래할 미래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뭘까? 또 그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이 이 문제가 내 문제다라고 느끼게 할 만한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